이 밀키트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에 큰 대세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밀키트 시장이 늘어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의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밥상 위에 치킨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밥상 위에 치킨 게임이 요즘 유통이 워낙 4차 산업과 맞물려 가지고 유통산업이 워낙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말하자면 뭐 할인마트, 뭐 백화점,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성장을 해보다가 수년 전부터 온라인 시장, 그 다음에 모바일 시장, 이 시장이 무지하게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절에도 어찌 보면은 농산물이라는 신선식품, 농산물이라는 것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농산물을 시켜 먹는다라는 것이 상당히 꺼려지던 그런 시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죠. 엄청나게 사실은 온라인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그러니까 달라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 또 플랫폼의 어떤 그런 경쟁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새롭게 우리 사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신선식품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이 1년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엄청납니다. 그죠? 113조 원이에요. 2018년도 기준으로 113조 원. 그 중에서 모바일 거래액이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거의 70조가 되죠. 근데 2019년도에 보면 더 늘었어요. 2019년도 소위 말하는 온라인 쇼핑이 134조, 2018년도에 113조였는데 134조로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모바일은 더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비율이 60.8%에서 64.4%로 86조 모바일 쇼핑이 이렇게 늘어났죠. 이게 다 농식품 시장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럼 농식품 시장은 얼마나 될까? 온라인 농식품 시장 중에서, 온라인 쇼핑 중에서 농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농축산물이 약 2.6%, 그 다음에 음식 서비스, 배달이죠. 그 다음에 식음료 이런 것들이 각각 2.6, 7.2, 7.9 이렇게 늘어나고요. 모바일 쇼핑에서 그러면 농축산물이나 식품 서비스 식음료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바일을 통해서 신선식품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마땅치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모바일을 통해서 농축산물을 직접 사는 그런 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어찌 보면은 새벽 시장의 새벽 배송의 급격한 어떤 시장 활성화, 이런 것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선식품에 대한 온라인 쇼핑의 시장 지배자는 과연 누가 될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새벽 배송 시장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신선식품에 대한, 새벽 배송이라는 것이 아침밥을 해먹기 위해서 새벽에 사실은 배송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새벽 배송 시장이 열렸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시장을 한번 볼까요? 2015년도에 새벽 배송 시장이 약 100억 정도 됐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지금 8천억, 2020년도는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이게 뭐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 뭐 통계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이 시장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 신선식품 시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마켓컬리 뭐 이런 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선식품 새벽 배송에 뛰어든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마켓컬리, 티몬, 그다음에 BGF, 한국야쿠르트, 롯데, 신세계, 쿠팡, 그다음에 뭐 GS 등등 뭐 수없는, 거기다가 더더욱이나 신선식품에 대한 어떤 배송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막 늘어났을까요? 어찌 보면은
이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어찌 보면 유통을 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마지막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시장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찌 보면은 우리 농산물 여러분들이 농사지어서 만든 농산물들을 이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유통을 하게 되는데 약간 좀 섭섭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이렇게 소비자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장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시장의 플레이어로 참여를 하고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어떤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성향들이 사실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플랫폼을 만들어서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역시 이런 시스템들이 워낙 배송에 대한 어떤 큰 거대한 투자를 통해서 플랫폼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새벽 배송을 위한 물류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정말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새벽 배송 기업들의 피 튀는 그냥 한판 승부 게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옛날에 무슨 공항에서나 볼 법한 아니면은 거대 물류센터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 이제는 새벽 배송을 위한 물류 시스템으로 이렇게 뭐 항공 물류 이송하듯이 이렇게 시스템을 설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정말 격세지감의 어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켓컬리 있잖아요. 마켓컬리의 경영 실적을 보면은 2019년도 실적을 한번 보시죠. 매출액이 4,289억 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얼마냐? 2019년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10억이에요. 이 마켓컬리가 투자를 받았잖아요. 투자를 급격하게 2015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급격하게 투자를 받았는데 이게 투자 규모가 약 2천억 정도 돼요. 이 2천억이라는 대규모 외부 투자를 통해서 사실은 새벽 배송 시장에 새로운 강자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죠. 이게 적자를 보면서도 팔면 팔수록 적자가 심해지면서도 이 시장을 선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정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쿠팡 한번 보세요. 쿠팡도 외부에 투자를 얼마나 받았을까요? 뭐 여기에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 거의 한 4조 원 정도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를 받았는데 이 뭐 농산물뿐만이 아니겠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 연결되어 있는 거겠지만 2019년도 작년도 경영 실적을 보면 매출액이 7,100억 정도 됐죠. 근데 단기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7,200억, 720억 정도 이렇게 7,200억, 7조 1천억 원이네, 그죠? 7조 1천억 원 매출에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7,200억 이렇게 앞에서 그 마켓컬리에서도 봤던 것처럼 또 쿠팡에서도 봤던 것처럼 엄청나게 외부로부터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마이너스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남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치킨 게임을 해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이 유통시장에서 신선 농산물 그 다음에 배송에 대한 어떤 이런 시장을 뺏기게 되면은 기업의 어떤 존폐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없는 투자와 함께 적자를 보더라도 최고의 성자가 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직거래 한다고 농산물을 이렇게 팔고 하는 것이 이런 공룡들의 싸움에 우리가 등 터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은 많이 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미국의 신선식품에 대한 온라인 배달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 세계적인 그 마트라고 할 수 있는 월마트가 신선식품 배달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홀푸드 마켓을 인수한 그 아마존, 그 다음에 인스타카트, 이런 기업들이 배달 시장의 강자로서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 배달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예. 이제 배달이 이렇게 뜨고, 배달 시장에서 어찌 보면은 앞으로 밀키트 시장이 그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 봐도 정말 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가 이 공유 주방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공유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제 식품 시장이나 아니면은 이 먹거리 시장에서도 보면은 공유 주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배송도 같이 하고 마케팅도 같이 하고 온라인 세일도 같이 하고 오프라인 세일도 같이 하는데 같은 공간에 있는데 각각의 사장이 다 달라요. 다르. 그러니까 음식 종류마다 사장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기 공유 주방이 나오잖아요. 그죠? 공유 주방이 나오는데 이렇게 주방마다 다 사장들이 있는 거죠. 주방마다 사장들이 다 있는데 주문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입장 라운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뭐 건조장 그다음에 뭐 이런 그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공동으로 하고 나머지 이제 주방들마다 대표도 사장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죽을 한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음식을 하기 피자를 한다. 뭐 등등 이런 음식별로 다 이렇게 공유 주방이 있고 그 주방에서 배달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하게 되는 그런 시장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런 시장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유 주방이 뜨는 이유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왜 공유 주방이 뜰까요? 지금 우리가 시중에 나가보면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가 보니까 우리가 식당을 내놔놓고 창업 5년이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창업 후에 생존율이 몇 %냐면은 27.5%예요. 창업을 하고 나서 5년 후에 생존율이 몇 %일까? 따지면 27.5%예요. 그 중에서도 음식 숙박업 이건 18.9%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식당을 내거나 음식점을 내도 5년을 채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견딜 수 있는 게 20%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이 뭘까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주방이나 아니면 식당을 차리는 데 들어가는 고비용 구조 이런 것들이 많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럼 매년 올라가는 임대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식당 홀이 없는 그런 식당, 말하자면 공유 주방을 확대하는 그런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꼭 이제 우리가 식당이 있어야 외식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배달 시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굳이 홀 없는 그런 주방을 통해서만이라도 사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배달만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런 도미노 피자와 같은 그런 업체들이 많이 한꺼번에 주방을 공유를 해 나가면서 배달만 중심으로 해서 하는 시장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내 배달앱 시장을 보면은 2013년도에 3천억 정도 됐었는데 2018년도에 3조 원으로 늘어났어요. 국내 배달앱 이용자도 엄청나게 2,500만 건으로 엄청나게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유 주방을 확산시키는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도 마찬가지고 배달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공유 주방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시면은 만스르 키친, 그 다음에 위쿠, 심플리 키친, 이런 공유 주방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 이 주방의 이 형태가 어떻게 변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농식품 시장의 기본적인 변화도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유 주방이 옛날과 같이 막 여러 가지 음식을 저희 소비자 그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막 김치찌개도 했다가 뭐 피자도 했다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음식의 형태마다 다 이 사장들이 대표들이 다 다른 거죠. 이렇게 주방 시장을 한다라는 것은 그게 하나의 카테고리별로 다 나누어진다라는 것은 과거와 같이 벌크 농산물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밀키트, 그러니까 가정을 위한 밀키트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업소, 말하자면은 B2B 시장과 같은 업소를 위한 밀키트 시장도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공유 주방을 통해서 미래의 시장을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밀키트라는 것을 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뭐 야쿠르트에도 나와 있고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뜯어보시면 이 밀키트 시장에 또 다른 니치, 새로운 시장이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밀키트 시장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말하자면 B2C 시장에 대한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말하자면 식당이라든가 이런, 그 다음에 공공 음식 서비스를 위한 밀키트 시장, 이것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는 그런 시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밀키트 시장도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세분화시켜보고 뜯어보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보면 새로운 시장이 많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키워드는 뭘까요? 제가 좀 너저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HMR 시장, Ready to Eat, Ready to Heat, Ready to Cook 시장 중에서도 Ready to Cook 시장의 밀키트 시장, 이것이 이제 지금 바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죠? 꾸루미 시장이 단순하게 그 B2C 시장,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한 시장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식당을 위한 새로운 시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거죠. 모바일 플랫폼. 그 다음에 델리버리, 배달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개가 합쳐지면은 실질적으로 밀키트 시장은 엄청난 미래의 폭발적인 시장을 가져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숙제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산물을 그렇게 꾸러미처럼 이렇게 다 모든 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생산하지 않아요. 그죠? 나는 예를 들어서 콩을 하고, 저 집에는 또 뭐 콩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콩 외에 뭐 다양한 다른 뭐 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다 합쳐서 하나의 제품 밀키트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혼자서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콜라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농산물을 옆집 이렇게 섞어 가지고 복합 상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바일 플랫폼도 이제는 혼자 하기가, 플랫폼 만들어서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거대한 기업들의 플랫폼에 우리가 몸을 의탁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체적인 플랫폼을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어찌됐거나 뭐 밀키트 시장은 커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없다면은 남의 플랫폼에 등을 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시장을 눈이 떡 이렇게 보면서도 놓치는 시장들이 많은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나 저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늘 정답만 배웠어요. 학교 교육이 그랬잖아요. 사지선다형, 정답을 찍어라.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답. 그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틀렸죠. 우리는 이제 정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정답이 없어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광주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2달 걸려서 걸어갈 수도 있고, KTX 탈 수도 있고, 버스 탈 수도 있고, 그때 상황에 맞는, 지금 현 시대의 상황에 맞는 과연 답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장의 변화, 고객의 변화, 소비자의 행태 변화, 그 다음에 소득의 어떤 그런 변화, 사회 환경의 다양한 변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해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때까지 찾았던 정답과 해답의 차이점이에요. 이제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해나가기 때문에 하나의 정답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밀키트, 이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 있죠. 당연히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이것이 클 시장인지 안 클 시장인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풀어나가야 될 그런 해답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땜빵 교수 정말 여러분들 정말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는데 점점 올 한 해도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정말 가을에 풍성한 수업과 아울러서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